경제 신문을 읽어줘.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2주째 보합 노도강 급매 속출 부동산원 1월 첫째 주 시장 동향 주택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어 상계주공 7단지 신고가 대비 30% 하락 서울 전세가 86주 만에 하락 전환 대출 규제 강화와 전국 혼란 등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노도강 등 서울 외곽 지역은 거래가 끊기고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 외곽에서 시작된 내림세가 올 상반기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도강 지역에선 최고가 대비 20에서 30% 내린 급매물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7단지 전용 46제곱미터는 지난 4월 4일 4억 7,500만원에 거래됐다. 당초 5억원대 매물을 내놨던 집주인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호가를 낮췄지만 작년 말부터 매수 문의가 끊겼다고 말했다. 작년 말부터 급감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 초에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2,327건으로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인 8월 거래량 6,505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탄핵 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져 올 상반기에도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음 수익률 꼴찌의 반전 K증시 새해 개장하자 깜짝 상승 코스피 코스닥 3%에서 5%대 상승 미국 제조업 PMI 두 달째 상승 호재 한국 제조업 경기 수출 반등 기대 외국인 이틀 새 3,762억 사들여 반도체 배터리 등 저가 매수세 트럼프 취임 삼성 실적 등 변수 지난해 글로벌 수익률 꼴찌라는 굴욕을 겪었던 한국 증시가 새해 초반 반전 기록을 쓰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 나홀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증시의 고평가 논란 속에 K증시가 가장 싸다는 인식이 퍼진 데다 미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상승, CES 2025 개막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국내 수출주가 일제히 고공행진하고 있다. 6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글로벌 33개의 증권시장 주요 지수 올해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코스닥 지수가 1등을 차지했다. 올 들어 5.86% 상승했다. 지난해 코스닥 지수의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22%였다. 운용사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선 지난해 급락했던 반도체 2차 전지 등 낙폭 과대 수출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경기 회복 국면에서 역사적 저점까지 하락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월에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도 많은 만큼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저평가됐지만 장기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도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취임,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등도 변수다. 다음 달리는 코스피 환율 고점 실적 바닥론 힘 실렸다. 나흘째 상승 2,500선 회복 삼성전자 실적 쇼크 후에도 1% 올라 외국인 저가 매수 6,600억 사자 트럼프 관세 정책 완화 기대도 증권가 추세 상승 낙관을 일러 로봇 등 증시 새 먹거리 나와요. 새해 들어 국내 증시가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증시 조정과 삼성전자의 저조한 실적에도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500선을 회복했다. 환율 안정에 따른 외국인 매수위, 실적 반등 기대, 미국 관세 정책 완화 가능성 등이 투자 심리를 되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16% 오른 2,521에 마감했다. 지난 3일부터 4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지난해 9.6% 떨어진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만에 5.07% 반등했다. 특히 전날 나스닥 지수가 1.89% 떨어지고 이 영향으로 8일 대만, 일본 증시가 약세를 보인 데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가 발표됐음에도 1% 이상 반등하는 저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지난해와 확 달라진 이유를 환율 안정과 곧 출범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완화 기대, 기업 실적 바닥론 등에서 찾았다. 우선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지난해 주식을 내다 팔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되살아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 기업 실적 전망치가 바닥까지 왔다는 심리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지난해 4분기 실적으로 시장 추정치를 크게 밑도는 6조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3.43% 올랐다. 기대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악재 해소로 해석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2,900까지 오른 코스피 지수가 2,400 아래로 내려간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실적에 관한 우려였다. 삼성전자 실적 바닥론이 커지면서 다른 대형주도 이익 전망 기대가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진우 센터장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를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하면서 SK하이닉스가 흔들리면서 증시의 전체적 변동성은 오히려 커질 것이라며 로봇 등 시장 전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 먹거리가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매파 페드 탄핵, 원달러 환율 1,500원 넘어설 것, 원달러 환율 1,470원대 급등,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전문가 대내외 불확실성 커 당분간 원화 약세는 불가피, 일각에선 한국 산업 경쟁력 약화, 1,400원대 환율 지속될 수도.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1,300원대에 형성되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1,400원을 돌파했다. 이어 12.3 비하의 상계엄 사태로 1,470원대까지 급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원화 가치를 강세로 이끌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중장기 관점에서도 한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로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하반기 들어 줄곧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다. 7월 3일엔 주가 종가 기준 1,390원 60전으로 1,400원에 육박했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 한국 수출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에 9월 30일 1,307원까지 떨어졌다. 트럼프 리스크로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에 기름을 부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해 전개된 탄핵 정국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등 원화 자산에 투매했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12월 3일 1,402원에서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1,472원으로 약 한 달 만에 69원 급등했다. 단기적으로는 1,500원 돌파 가능성,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화 가치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지난달 이제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신중할 시점이라면서 매파적 색채를 드러낸 가운데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 적어도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만전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가능하다는 게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국 산업 경쟁력에 밀려 원화 구조적 약세. 탄핵 결정과 대통령 선거가 이뤄져 국내 정치적 혼란이 일단락돼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고 정치 불안과 고령화로 한국이 장기 침체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등 많은 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원달러 환율이 기본적으로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1,400원대 환율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저하고 코스피 하반기 3천 넘는다. 상반기 변동성 커져 부진하겠지만 하반기엔 안정세 보이며 상승. 증권사 최고 3,200 돌파 점쳐. 지수에 투자한다면 2분기 저가 매수, 낙폭 큰 식음료, 문화 콘텐츠 수출주 주목, 방산, 조선, 전력기기 수출 증가. 을사년 코스피 상저하고 전망.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13곳이 전망한 2025년 코스피 지수의 연간 변동폭은 평균 2360에서 2935 사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코스피 지수 종가와 비교하면 최대 2022% 오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증권사별로 SK증권이 코스피 지수 상단을 3200으로 가장 높게 제시했다. 증권사는 올해 코스피가 상반기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반등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긍정적 전망의 근거로 국내 증시의 극단적 저평가와 외국인 자금 및 대기 자금 재유입 가능성을 꼽힌다.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후행 주가 순자산 비율은 지난 2월 기준 0.87배까지 내려와 통상 저평가 기준으로 꼽히는 100을 크게 밑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증시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 유연한 전략을 세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반기가 오히려 저가 매수일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 업종별로는 하반기 낙폭이 컸던 K푸드, K드라마, 식음료, 문화 콘텐츠 수출 기업이 재차 상승할 것이라 내다봤다. 밸류 부담이 커진 미국 증시보다 적극적 부양 정책이 기대되는 중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래에셋 정권은 수출 증가 모멘텀이 지속되는 업종이 내년에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방산, 조선, 전력기기 등 한국 업체들이 대체 불가하다고 평가받는 만큼 전반적인 수출 경기 둔화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명한 미래에셋 증권 연구원은 조선업종은 작년 3분기 연속 컨센서스를 웃돌며 매출 증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커졌다며 전력기기 업종은 수요가 확대되는데 공급은 모자란 상황이 지속돼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